아직 안 했지? 네, 알았어요. 네. 네. 일단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라는 거를 설치해 주시고요.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는 별게 아니고 그냥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니까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컴퓨터에 모두 있는 메모장 있죠? 네, 메모장. 그게 텍스트 에디터입니다.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대신 이런 메모장하고 다른 건 뭐냐? 다양한 추가적인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대용량 텍스트, 막 50메가, 100메가 되는 텍스트를 메모장에서 열려고 그러면 막 멈추기도 하죠. 근데 그런 대용량 텍스트를 읽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오늘 배울 정규 표현식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다양한 추가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특히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별 의미 없겠지만 프로그래밍 할 때 특정한 구문이 있습니다. for이라든지 if라든지 else라든지 이런 구문들이 있는데 그런 구문들을 강조해 주면 사람이 보기 편하겠죠. 빨간색으로 칠해 준다던가 진한 색으로 표시해 준다던가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텍스트 에디터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울트라 에디터라는 것도 있고 EM 에디터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트패드 플러스플러스라는 거는 오픈소스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땐 무조건 오픈소스만 씁니다. 왜냐하면 돈 내고 쓰는 것도 좋지만 돈이 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강의 한 번을 위해서 내가 그걸 쓸지 안 쓸지를 모르는데 돈 내고 구매하긴 뭐하니까 기본적으로 오픈소스로 쓰는 거고 쓰다가 난 더 좋은 기능을 원해 라고 했을 때에는 물어보세요. 괜찮은 거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즘 웬만하면 다 무료도 좋은 게 많아서 무료 쓰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자, 이제 정규 표현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의 기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사실 거꾸로 얘기해서 요 세 가지 변수, 반복, 조건 요 세 가지만 알면 프로그래밍이 끝나요. 개념은. 그리고 정규 표현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프로그래밍이에요. A라는 상태에서 내가 B라는 상태로 변환을 시키죠. 자동으로 찾기 바꾸기 기능을 통해서. 이게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핵심이에요. 지금 있는 거 인공지능, 딥러닝이니 뭐니 막 얘기하잖아요. 이것저것. 그것들은 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게 좀 더 편하게 혹은 좀 더 복잡하게 변했을 뿐이지 핵심 개념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이 핵심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다른 거는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처럼 프로그래밍을 메인으로 삼을 거가 아니잖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 개념만 명확하게 이해하면 돼요. 어떤 개념이냐? 변수, 반복, 조건. 자, 변수라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변수, 중국어로 뭐죠? 变数. 변수의 정의는 뭐죠? 변화할 수 있는 값이죠. 근데 괜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상자예요. 무언가를 담아놓는 상자. 그냥 상자라고 생각하세요. 변수라는 거는. 상자 안에 이름표를 내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이름이라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이라고 상자를 담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과일 안에다가 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사과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네. 그렇게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을 붙이는 거는 누구 마음이냐? 여러분들의 마음이죠. 누가 이름 꼭 어떻게 붙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죠. 어디까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변수에는 어떤 거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숫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물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변수 자체는 그냥 상자일 뿐이에요. 무언가를 담아두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거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네, 이 간단한 거예요. 변수라는 거. 물론 이게 점점 더 복잡하게 발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숫자만 따로 모아놓으면은 숫자는 계산을 할 수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죠. 그럼 숫자만 따로 지정된 상자가 얘는 숫자만 있어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좀 더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가 알파벳만 있어요. 알파벳만 있으면은 얘는 알파벳밖에 없으니까 알파벳 내에서만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컴퓨터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텍스트에는 숫자가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인가요? 13자리?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13자리까지만 13개만 들어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13개만 들어간다고 쳐요, 주민등록번호가? 13자리 맞죠? 13개만 딱 들어가요. 무조건 13개만 들어가면은 얘가 100개가 들어갈지 200개가 들어갈지 아니면 1개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우리 인간들도. 그쵸? 가장 간단히 말해서 주민등록번호 쓰라고 했는데 14자리를 썼어. 이건 틀린 거죠. 무조건. 주민등록번호를 20자리 썼어. 이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가 있게 돼요. 복잡하게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그래서 변수가 여러 가지 데이터 방식으로 더 고도화가 되는데 이 고도화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변수의 기본 핵심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핵심은 뭐다? 빈 상자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다. 그쵸? 핵심은.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는 것도 내 마음이다. 근데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예를 들어 숫자만, 여기 이 안에는 숫자만 있어요. 이 안에는 숫자 13개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한테 알려주면 좀 더 컴퓨터가 빨리 할 수 있다. 딱 이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렇죠?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조건이에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최고봉, 조건. 근데 조건이라고 하는 순간에 다들 어려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끊임없이 조건문을 쓰고 있어요. 어떤 조건문을 쓰고 있느냐? 자, 오늘 점심에 뭐 먹었어요? 순두부찌개요. 순두부찌개? 거기 순두부찌개 가게에 갔죠? 식당에요? 학식에 갔어요? 자, 학식에 갔으면 순두부찌개만 메뉴에 있나요? 아니요, 참치볶음밥도. 참치볶음밥도 있었죠? 네. 그리고 순두부찌개 있었죠? 네. 순두부찌개가 있고 참치볶음밥이 있을 때 왜 순두부찌개 선택했어요? 그거 더 맛있으니까요. 더 맛있으니까? 그쵸? 그러면은 if로 조건문으로 하면은 순두부찌개하고 참치볶음밥이 있을 때 나는 순두부찌개가 더 좋으니까 순두부찌개를 선택했다. 만약에 순두부찌개가 없으면 else 뭐야? 김치볶음밥? 뭐였지? 참치볶음밥이에요. 참치볶음밥을 선택한다. 맞죠? 그게 조건문이에요. 지금 컴퓨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 조건들을 부여하고 그 조건 중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선택하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죽어라 하죠. 많이 하죠. if and else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핵심은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기본적으로 if예요. if, else예요. 사실 영어에 나오는 그대로 표현이죠. 뭐뭐 하면 뭐뭐 한다. 근데 아니라면 뭐뭐 한다. if, else예요. 근데 이것도 똑같이 고도화가 돼요. 예를 들어서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A, B, C, D 이런 조건이 이렇게 조건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 if, else만 써서도 돼요. if, else 안에 if, else를 놓고 if, else 안에 if, else를 놓고 우리가 실제로 사고할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데 가격인데 가격은 만족을 했는데 무게가 예를 들어서 뭐 노트북을 사는데 가격은 만족이 됐는데 화면 크기가 만족이 됐는데 무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죠. 여러 조건들을. 그랬을 때 우리는 if, else 계속 해도 돼요. 근데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ifs 여러 조건을 병렬로 처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을. 그러면 ifs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 조건들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도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뿐이지 그래서 언어가 더 늘어나는 건데 실제 핵심은 if else예요. 조건이 있고 선택하고 조건이 있고 선택하고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의 가장 핵심. 그리고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등장하는 최종 핵심 반복이에요. 루프라고 하거든요. 루프문이라고 해요. 보통 반복문 반복이에요. 이거는 이전까지는 사실 사람들도 많이 하는 건데 그리고 사실 반복도 많이 하긴 해요. 사람들도 반복적인 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숫자를 보고서 옆에 반복적인 사고가 뭐가 있을까요? 제일 간단한 사고 옆에 성적표가 종이로 프린트된 게 있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써서 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줄을 보고서 얘가 10점이면 10점이라고 엑셀에다 적고 얘가 20점이면 20점이라고 적고 반복 노동이죠. 따지면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죠. 그런 반복 노동들도 사람이 해요. 근데 사람이 하면은 느리죠. 근데 그리고 사람이 방금 전에 했던 게 만약에 학생이 10명 정도면은 금방 하겠죠. 성적 입력하는 거. 근데 학생이 1000명이야. 학생이 10,000명이야. 돌아버리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1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10,000번을 하든 불평불만이 없어요. 조용히 반복해줘요. 그쵸? 이 반복이 프로그래밍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컴퓨터는 불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루프문이에요. 루프, 반복한다. 반복해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의 핵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규 표현식을 배울 거잖아요. 정규 표현식의 핵심 중에 하나가 여러 개 다르게 돼 있는 형태를 똑같은 형태로 반복해서 찾기 바꾸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가 잘못돼 있어요. 아니면 엔터 값이 줄바꾸기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대신 짜증나는 거죠. 근데 동일한 작업이잖아요. 내가 동일한 반복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몇 군데에서는 줄바꾸기가 2줄 돼 있어요. 이거를 줄바꾸기가 2줄 돼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어져 있는 줄바꾸기가 싫어 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반복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컴퓨터라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의 핵심 혹은 컴퓨터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뭐? 변수.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반복. 그러면은 정규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조합되어 있는 형태일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손으로 해볼게요. 얘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고 쳐요. 자, 우리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하나 가볼까요? 우리의 변수는 뭐냐? 뭐죠? 줄바꿈이죠. 엔터. 그쵸? 변수는 엔터예요. 엔터가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변수를 조건으로 생각해 볼게요. 줄바꿈이 2개 있을 때 if 줄바꿈이 2개면 어떻게 해준다? 하나로 바꿔준다. 이거죠. 우리가 이 판단을 끊임없이 하는 거죠. 만약 손으로 한다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얘는 줄바꿈이 2개니까 하나, 2개니까 하나, 2개니까 하나, 2개니까 하나. 계속 이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자체가 반복이죠. 똑같은 판단을 계속 반복해주고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네. 결국 정규식이라는 것도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떤 변수가 대상이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것. 이게 핵심인 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밍을 갖다 놔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요즘 최첨단이라고 말하는 딥러닝에서도 결국은 변수가 있고, 결국은 조건이 있고, 결국은 반복이 있어요.
그 반복을 얼마만큼 자동적으로 해주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은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런 반복도 여러 가지로 얘기 나와요. 뭐 will이니, break니, for이니, continue니 이게 다 반복 구문에서 쓰이는 문법이에요. 다 다른 기능들이에요. 미묘하게.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을 다룬다면은 익혀둬도 좋아요. 거꾸로 얘기해서 굳이 익힐 필요도 없어요. 결국 핵심 개념만 장악하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핵심 개념만 장악하고 있으면 언어마다 미묘하게 다른 이런 구문들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 파이썬에서 반복 구문이 뭔지 궁금하다. 파이썬 반복문이라고 치면 인터넷에서 결과 쭈룩 나와요. 농담 같죠? 근데 실제 프로그래머들의 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담이자 실제 진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그래머의 능력은 검색 능력으로 결정된다. 정말요. 프로그래머라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를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검색해요. 누구한테? 구글 시내. 구글한테 검색하면 다 나와요. 흔히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프로그래머들이 라이브러리가 많다. 라이브러리가 많다는 말이 뭐냐면 특히 자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죠? 그 요즘 파이썬 이렇게 듣죠? 그 자바하고 파이썬이 인기 있는 이유 중에 아주 큰 이유가 표현할 때 이렇게 해요. 라이브러리가 많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여러 작업들을 해요. 사람들이. 그쵸? 예를 들어서 나는 자동으로 성적의 합산과 평점을 매기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그냥 인터넷에 공개해놔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이제 성적 합산하고 평점을 내리는 알고리즘을 짜야 돼요. 내가 처음부터 짜려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근데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인터넷에 있어. 그러면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물론 가끔 이 라이브러리에서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건 영어만으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코드가 한국어 이름을 넣으면 깨져요. 그럼 살짝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살짝 바꾸는 작업만 하면 돼요. 실제 프로그래머들이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프로그래머들이. 그 다음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뭐 에러 났을 때 물어보면은 대답이 이미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러는 당신만이 내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러를 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런 것들이 이미 웹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핵심 개념만 장악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얼마든지 핵심 개념만 장악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인터넷에서 물어보면 된다. 라는 거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규식으로 들어갈게요. 정규식. 이거는 제가 거기 카톡에도 공유해 드렸죠? 네. 사실 정규식에서 쓰는 핵심 문자는 이게 끝이에요. 몇 개죠? 14개. 14개. 여러분 한국어 배우면서 두 분 한국어 배우면서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기억했어요? 당장에 한국어 한글만 해도 몇 개요? 근데 이건 14개만 기억하면 돼요. 정규식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게 돼요. 이해됐죠? 자, 맨 처음 걸 볼게요. 맨 처음 거는 나누기 기호. 나누기 기호예요. 이거는 이게 의미하는 거 5월. 아우! 잠시만요. 네, 이거가 의미하는 거 5월. 후어. 5월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의 가림막 있고 그 다음에 너의라고 했을 때 나의거나 너의거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가림막. 이해되셨죠? 별거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범위예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묶어주는 거예요. 수학기호에도 있잖아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한다, 나중에 계산한다? 초등학교 수학이죠? 아니, 중학교 수학인가? 다 기억하죠? 근데 이게 범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가림막 있었죠? 아까 5R이었죠?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나의, 너의예요. 자,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초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얘가 되는지. 확실히 이해하셨어요? 확실히 이해했다고? 정말? 자, 그러면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총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네 가지? 네 가지? 맞아요? 대답을 해요. 네? 네 가지? 한번 처음부터 불러보세요. 잠시만요. 이거 잘못 썼다. 오는 날, 오는 길, 가는 날, 가는 길. 맞죠? 네 가지로 해석될 수 있죠?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컴퓨터가 인지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에요. 딱. 이걸 명확하게 본인들이 문제를 풀어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는 뭐냐? 0 또는 1 이라는 의미예요. 등장하거나 등장하면 한 번 등장하거나. 이거를 다른 거하고 연관지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할게요. 별표는 뭐냐면 뭐라고 적혀있죠? 0 플러스라고 적혀있죠? 0 또는 무한대. 무한대. 끝까지. 어쨌든 출연을 안 해도 되고 출연하면은 몇 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아까 전에 물음표하고 차이는 뭐죠? 물음표는 0 또는 1이었죠. 근데 별표는 0 또는 1, 2, 3, 4, 5, 6, 7, 8, 9, 10 무한대 라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는 뭐냐면은 얘는 0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되고 1, 2, 3, 4, 5, 6, 7, 8, 9, 10이 돼야 돼요. 무조건 출연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잠깐만. 똑같이 문제를 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 맨 처음이 뭐였지? 플러스, 물음표. 플러스, 그 다음에 자, 각각의 요 위에 문장을 검색한다고 했을 때 얘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검색을 해줄까요, 얘가? 응? 왜 이래? 안 돼. 제발. 제발. 네. 자, R을 볼게요. 물음표는 뭐라고 했죠? 0 아니면 1이죠.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아까지만 해주는 거죠. 네.
야, 좀.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찾게요. 보면은, 하나씩 찾죠? 이렇게 하나씩 찾고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찾죠? 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표는 뭐였죠? 0 플러스 0 무한대죠? 그러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다 찾죠? 4개 된 것도 찾고, 3개 된 것도 찾아요. 보이시죠? 지금 블럭이 이렇게 3개로 돼 있죠? 이 다음엔 2개도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도 찾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찾을까요? 역시 똑같이 찾겠죠. 사실 찾는데 문제는 이 다음 거예요. 어의 물음표면 어떻게 나오죠? 얘만 나오죠. 여기 밑에 우리가 써놓은 부분만 나오겠죠. 여기는 어가 없으니까. 그리고 0 또는 1이니까. 근데 플러스로 플러스로 찾으면은 똑같이 나와. 왜냐면 있기 때문에. 근데 없으면 에러가 달려요. 이 차이가 뭐냐면, 아이고. 0 또는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걸 찾고 싶을 때 요 세 가지를 언제 쓰냐면, 내가 찾고 싶은 게 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출현 자체가 중요하면은 뭐죠? 출현 자체가 중요하면은 물음표. 안 할 수도 있고 않고. 하지만 출현을 많이 하는 걸 다 잡아주고 싶으면 연달아서 나오는 걸 그러면 별표. 그 다음에 플러스는 출현 안 한 건 난 필요 없어. 출현한 것만 포인트 할 거야. 라고 하면 플러스. 이거 실제로 예시로 해보면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여기까지가 사실 자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자주 안 써요. 근데 자주 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놔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숫자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몇 번 출현했는지. 아까 전에 물음표, 별표, 플러스는 숫자가 지정돼 있지 않죠. 출현하냐 안 하냐 뭐 이거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많은데 여기 이 뒷부분은 출현은 해야 돼요. 출현은 해야 되는데 몇 번 출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숫자만 출현하면 이 숫자 자체의 일치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쭉쭉쭉쭉쭉쭉 4개가 있어요. 쭉쭉쭉쭉이라고 4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쭉 한 다음에 대괄호라고 해야 되나? 대괄호 3이라면은 얘가 찾는 거는 기본적으로 쭉쭉쭉만 찾아요. 3개짜리. 왜냐면 3이라고 했으니까. 쭉이 3개니까. 그러면 얘가 못 찾는 건 뭐냐? 쭉 하나짜리. 못 찾죠? 못 찾겠죠? 왜냐? 3개가 아니고 1개니까. 쭉쭉 2개 있는 거. 못 찾죠? 쭉쭉쭉쭉 4개 있는 거.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최소값이에요. 민. 어떤 숫자를 적어놓고 쉼표를 적으면 이 값, 최소한 이 값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n번 이상 일치. 보면 쭉쭉쭉쭉 똑같은 예시예요. 3한 다음에 쉼표를 했어. 그럼 얘가 찾아줄 수 있는 거는 자, 쭉 하나 나온 거는 찾을 수 있나요? 둘 나온 거는? 셋, 넷. 돼요? 안 돼요? 4번 나온 거 쭉쭉쭉쭉.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3번 이상이니까. 사실 이거 거의 초등학교 수학 느낌 아니에요? 근데 이 초등학교 수학 느낌으로 거의 웬만한 거 다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쉼표가 앞에 있으면 그리고 뒤에 숫자가 있으면 뭐냐? 맥스, 최대값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번 이하 일치인데 쭉쭉쭉쭉쭉 4개 있고 쭉이 3이면 1은 찾아줄 수 있나요? 2는? 3은?
4는 안 돼요. 네. 그러면 이거를 두 개를 혼합할 수가 있어요. 최소값, 최대값.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3이라고 했어요. 죽 2, 3이에요. 자, 죽은 하나는 찾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둘은? 셋은? 넷은? 안 돼요. 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거의 조합으로 정규식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주 쓰는 거. 얘는 뭐냐? 점은 모든 문자. 모든 문자. 뭐, 여기서의 문자는 뭐냐면 알파벳, 한자, 한글은 물론이고 어떤 문자도 포함되냐면 공백. 공백도 문자예요. 비어있는 문자죠. 공백은 탭. 역시 탭 문자예요. 모든 문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범위 안에 모든 문자. 예를 들어서 1-9라고 하면은 1, 2, 3, 4, 5, 6, 7, 8, 9까지를 다 잡아주는 거예요. A부터 그 뒤에 A부터 Z라고 하면은 그냥 A부터 Z라고 하면 A, B, C, D, E, F, G, 그래서 Z까지 다 잡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해되셨죠? 범위 안에 모든 문자예요. 이해되나요? 1부터 9는 1, 2 이렇게만 적어놔도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거예요. 숫자 뒤에 그 문서를 같이 잡아요? 아니면 숫자만 잡아요? 응? 예를 들면 1 뒤에 뭐뭐가 있고 2 뒤에 뭐뭐가 있고 그러면 숫자만 잡아요? 아니면 1 뒤에 문서 같이 잡아요? 정확하게 말해서 얘 숫자가 다 코드가 있어요. 숫자도 코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맨 처음 수업 시작할 때도 얘기해 줬던 거 있는데 A가 소문자 A가 사실상 64라고 했죠. 64, 61이었나? 저도 까먹는데 B는 65예요. 이런 코드가 있어요. 실제 알파벳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실제 얘는 컴퓨터가 인식하기로는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부터 9까지 하면 숫자니까 그냥 숫자로 대입하면 되는 거고 알파벳 같은 경우나 문자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A부터 Z까지가 되는 거예요. A부터 Z까지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A, B, C, D, E, F, G로 보지만 컴퓨터는 64부터 예를 들어서 뭐 108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요 표시 있죠? 이게 뭐라고 하더라? Shift하고 6번 있죠? 보시면 Shift 6, 숫자 6, 키보드에. 그거 치는 거거든요. 얘는 제외, 반대의 의미예요. 얘를 제외하고. 그 중학교 때 수학 배울 때 역 있죠? 역의 개념. 오랜만에 들어보죠? 역의 개념이에요. 반대. 나는 얘는 선택 필요 없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대부분 사실 다 끝났는데 몇 가지 문자만 자주 쓰이는 거. 얘는 슬래시하고 S. 요거. 요는 모든 공백 문자. 탭. 현대에서는 거의 탭하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뭐 이 정도죠. 예전에는 띄어쓰기도 여러 종류가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했는데 요즘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그냥 탭 문자하고 띄어쓰기 그게 공백 문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로 대문자 S는 띄어쓰기가 아닌 모든 거.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탭 문자는 슬래시 T. 그 다음에 계획 문자가 뭐냐면 엔터 값. 계획 문자예요, 그거를 슬래시 N. 이거 그냥 외우면 돼요.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슬래시 D. 소문자. 그러면 거꾸로 숫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는 대문자 D. 되었죠? 네. 죄송한데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요거 제가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모두 다 아까 전에 A부터 Z까지라고 하면은 어떤 문자를 대변한다고 했잖아요. 요 뒤에 있는 게 다 그 똑같은 방식을 응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는 알파벳만 선택하고 어떤 건 한글만 선택하고 어떤 건 한자만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이 뒤쪽에 제가 예시로 적어 놓은 거 있죠?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 화장실 좀요. 네, 네. 급 배가 아파서요. 죄송합니다. 강의 잘 들으시고 좀 회의가 있어서 아, 우리 내일 뵐게요. 예, 예. 네. 네. 저기 그 사치면 그 촬영한 거 내일 그 메모리 주세요. 수업 시간에. 지난번에 그 간단한 거 할 때는 이 정도만 되겠다. 이거 보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네. 수학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니 뭐 몰라서 그렇지 우리 지금 사는 세상이 수학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모든 은행 업무 전부 다 수학이죠. 우리 지금 이거 은행 직원이 되려면은 수학을 잘 못해도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 네. 수학이란 자체 없이는 이 현대사가 돌아가질 않아요. 컴퓨터 수학이잖아요 결국. 맞아요. 컴퓨터는 수학이니까. 인터넷 전부 다 방식 정도 수학을 기호화시키고 알고리즘화 시킨 거니까 수학 없으면 우리 못 살게 편하게. 배차 간격 어떻게 맞힐 거야? 그 유랑지구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네, 그거 보니까 미래에는 정말 막 그런 수학이랑 공학 이런 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되죠. 그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살죠 세상은 말이죠. 뭐? 근데 그 하나를 좀 질문 하나 하면은 맨 윗줄에 네? 나누기 그거 있는 부분에서 나누기요? 예 나누기 그 이제 혹은 예. 오가 나왔는데 예시는 나의 그 다음에 이 부호 이름을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오와 너인데 예시 결과가 나는 아니면 너는이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안 바꿔놨네요. 글자가 왜 바뀌나? 그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실제로, 자, 이거는 제가 잘못했고요. 커피를 마셔서 그런 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어떤가요? 굴이 문제인가? 굴 큰일 나는데? 지옥이 시작될 수 있는데? 박정환 선생님 뭐 안 들으셔도 될 테니까 넘어가면 이거를 기본적으로 잘 보시면은 똑같다고 했죠. 모든 한글을 처리하는 거는 기역, 응, 힝 까지 가면 모든 한국어 기역, 니은, 디귿, 리귿, 아야, 어여, 오요 하다못해서 뭐까지 포함되면 고한글 그 점 있는 거 있죠. 한글 할 때 원래 한글이잖아요. 점만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이상한 거 원래 그거 한글 프로그램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글이 아니고 한글이라고. 아래 한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한글은 다 잡아낼 수 있겠죠. 이걸 쓰면. 그리고 얘가 이거하고 똑같은 코드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유니코드라고 해서 U가 유니코드예요. 유니코드로 3131 이라는 게 기억이고 유니코드로 318에 뭐 EV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희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아닌데 이거는 그 고한글을 빼놓은 방식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는 보시면은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얘부터 얘까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억부터 얘가
뭐였지? 희응이 아니고, 희응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가일 거고, 그 얘가 요거예요. 네. 그러면 왜 중간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느냐? 중간에 고한글을 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오탈자라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에서 고한글을 쓰면은 오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거꾸로 고한글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은 없겠지만 몇몇 분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차라리 기역, 희응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기역, 니은, 요 자소가 다 들어가는 거죠. 기역, 니은, 그 다음에 아야, 어여 이렇게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는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에서 희응 하면은 완전히 조합된 한글만. 각야, 격격, 오격, 이런 것만 쓰는 거죠. 근데 또 현대 SNS를 분석할 때는 이게 좋진 않아요. 카카카카카. 하하하하.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줄임말도 분석이 돼요? 줄임말이 뭐예요? 줄임말이 되게 많잖아요. 뭐 가분사 이렇게 하면 분석이 돼요? 어떻게 분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시별이 돼요? 아니면 이게 오타로 시별이 돼요? 만약 이거는 여기서는 그냥 한글로 보이죠. 그냥 한글일 뿐이죠. 한글 중에 일부일 뿐이죠. 그거는. 얘는 문자만 따져요. 근데 만약에 가분사라는 단어를 분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형태소 분석기에서 해당 단어가 입력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표준 한국어가 아니니까. 근데 사용자 사전이라고 있어요. 사용자가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럼 사용자 사전에 딱 가분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결국은 형태소 분석기 파트에서 얘기했다시피 형태소 분석기라는 건 사전과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찾기 바꾸기 해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원리는 아까 전에 말했던 변수, 그 다음에 if, 그 다음에 루프 요 세 가지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반 한자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적으면 되는데 여기 뒤쪽 보면은 별의별 이상한 말들이 막 있죠. 왜냐하면 한국어가 디립다 복잡해서 한국어가 아니고 한자가 디립다 복잡해서 그래요. 엄청 많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한중일이 공통으로 쓰는 게 있고 한중일이 따로따로 쓰는 게 있고 거기다가 별의별 한중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한자도 표의 문자가 있고 표상이 있고 뼈이, 뼈샹 이게 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영역으로 구분이 돼 있긴 해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은 이거 다 중국어잖아요. 다 읽을 수 있죠. 이렇게 분리해서 검색을 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대 한국어를 쓸 때는 이걸로 쓰죠. 근데 내가 다루는 게 번째자하고 간째자가 다 섞여 있는데 그걸 분리하고 싶다. 이럴 때 있죠. 판티하고 GNT가 섞여 있어요. 이걸 분리해야 돼요. 나는 GNT만 쓸 거야. 난 판티만 쓸 거야.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것도 코드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판티하고 GNT하고. 그쵸?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나는 다 필요 없어. 그냥 한꺼번에 할래. 라고 하면 그냥 위에 있는 거 쓰면 되고. 그냥 한자들 그냥 다 무식하게 그냥 다 가져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걸 쓸 필요는 없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 연습 사이트가 있긴 한데 그 영어에서만 동작하고 그리고 우리 실제 텍스트하고는 그렇게 닮아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자, 여창기 선생님이 주신 뮬란 이거를 뭐지? 뮬란을 쓸게요. 저희 카톡에 있죠? 카톡에서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노트패드 플러스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컨트롤 A, 컨트롤 C 하면 되는 거 아시죠? 네.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노트패드 플러스로. 실전의 데이터로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실전 안 해보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옮기셨나요? 다?
옮겨야 돼? 다운로드가 안 되네. 네? 다운로드가 시간이 지나면 제가 다시 올릴게요. 같은 카투스 왜 이런 일이지? 아, 그래요?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고. 귀찮으니까 그냥, 네. 제가 텍스트로 올렸어요, 그냥. 보이시죠? 네. 그냥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저렇게 깨졌어요. 어떤 코드로 바꿔야 돼요? 깨졌다고?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름만 바꿔야 되는데요? 아. 노트패드 맞지? 그럼 이거 이거 안 됐어요. 노트패드. 해보니까 안 돼요. 아, 아 이거 지울 수가 없고. 응? 어떻게 목사 붙여넣기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거 한국어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요, 먹혀요. 조건 이제 떴잖아요. 이게 중국 윈도우여가지고, 그래요. 이거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 아, 뭘 한 거야? 아, 그냥 한글에 덮어 쓴 거야? 그러지 말고,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럴 리가 없잖아. 다 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아, 한글에 여기다 그냥 곧장 로딩한 거야? 그러면 안 깨져요. 그럼 깨져요. 그거 아니고 텍스트만. 자, 이거 했을 때 제가 한 게 뭐였죠? 일단, 이건 필요 없는 거죠? 얘는 그냥 지워버리고 귀찮으니까. 자, 우리가 했던 게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것들이 있었죠. 이 띄어져 있던 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죠? 네? 띄어져 있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붙여버리려고 했죠. 자, 우리가 일단 손으로 작업한다고 쳐요. 아, 여기 한 칸 비었네, 한 칸 비었네, 한 칸 비었네 라고 하는 거죠. 이 한 칸 비었네, 한 칸 비었네를 조금 더 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는 줄바꿈이 2개가 있어. 그래서 1개로 바꿔줘. 여긴 줄바꿈이 2개가 있어. 1개로 바꿔줘. 맞죠? 맞죠? 네. 그렇다는 거는 이거 프로세스 생각하면 2개짜리를 줄바꿈 2개를 줄바꿈 1개로 바꾸는 거다. 맞죠? 네. 그러면 컨트롤 F 하면 찾기 바꾸기 나올 거예요. 나오죠? 자, 여기서 찾을 내용 나오죠? 요 찾을 내용에서 요 아래쪽을 쭉 가면 정규 표현식이라고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걸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컨트롤 N이 달러 N이 뭐였죠? 줄바꿈 표기였죠? 줄바꿈이죠? 네? 네? 엔터. 이거 그냥 기억 안 나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걸 보고서 하면 돼요. 이거 보면 계획 문자라고 돼 있죠? 네. 그냥 보고서 하세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계획 문자가. 네, N이죠? 그래서 찾기라고 한번 눌러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찾기 쭉 내려가죠. 네? 일치하는 개수로 한번 볼까요? 1942개가 일치한다. 찾기 다음. 뭐라고 나와요, 중국어에서? 어? 아니. 그 버튼 이름이 뭐냐고. 왜 여기서 없어요? 지수. 지수. 나오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수. 지수라고 나오죠? 지수라고 클릭해보면 몇 개가 매칭되는지도 나오죠? 여기까지 다 보셨나요? 보셨어요? 네. 그쵸? 64개밖에 안 돼요? 봤더니 제가 전체 파일을 복사한 네. 안에서 다 제가 몇 개 쥐어서 그럴 거예요. 네.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근데 정규 표현식으로 했잖아요. 일반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여기 검색 모드에 이반이라고 돼 있어요. 부통?
부통? 부통이라고 돼 있는데 요걸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에 찾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뭐라고 나오죠? 찾기. 우파자오다오라고 나오죠? 왜 그럴까요? 이거 정규치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규식 표현이기 때문에 정규식 표현이 아닌 거에 일반에서는 뭐냐면 그냥 캐릭터만 매치해 주는 거예요. 캐릭터만 매치해 준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추가시킬게요. 추가시킨 다음에 찾기라면 찾기라면 요건 찾아줄 거예요. 왜냐하면 캐릭터 그 자체니까. 얘는 정규 표현식이 아니죠. 그냥 드러나는 글자 그 자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한 거예요. 따지면. 그쵸? 그냥 드러난 글자 그대로 검색을 한 거죠. 찾기라고. 근데 정규 표현식이라는 대부분 이런 EM 에디터나 이런 텍스트 에디터에서는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줘요. 정규 표현식. 하다못해서 정규 표현식 이전에 확장이라는 기능도 있어요. 그쵸? 쿠어잔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쿠어잔. 쿠어잔이라고 되어 있죠? 쿠어잔은 뭐냐면은 정규 표현식 중에서도 자주 쓰이는 거. 너무 자주 쓰여가지고 지긋지긋한 것들은 얘는 정규 표현식까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만 따로 모아놓은 거예요. 따지면. 맨 처음 예시가 뭐죠? /n 줄바꿈.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R은 띄어쓰기의 일종이고요. 그다음에 T는 뭐라고 했죠? 탭문자. 탭문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주 쓰이는 글자들만 해준 거예요. 네. 이해되죠? 근데 우리는 그냥 정규 표현식을 곧장 쓰셔도 상관이 없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정규식 표현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띄어쓰기가 2개. 그쵸? 자, 띄어쓰기 2개를 /n/n이죠? 맞죠? 슬래시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역/n, 역/n. 어쨌든, 찾기 해주면은, 너 왜 그래? 응? cannot find? 뭐니? 저만 안 찾아지네? 잠깐만요. 어떻게 빌려 적으면 되지? 바꾸기로 찾아줘야 바꿀 거 아니야. 이런 정도. 잠깐만요. 뭐가 다른 거지? 제가 이걸 안 써가지고 그렇기도 한데 파일 찾기 아니고 책갈피 아니고 다음 찾기 잠시만요. EM 에디터에서는 찾아줍니다. 네, 저도 EM 에디터만 써가지고 언제나 여긴 찾아질 거예요. 제가 텍스트 에디터를 안 써서. 자, 이게 실제로 겪는 상황이에요. 저도 안 쓰던 툴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구글신께 물어보면 돼요. 노트패드 플러스 내가 쓰는 프로그램이 이거죠. 보통 검색할 때 이렇게 해요. 노트패드 플러스 대충 몇 가지 이렇게 쭈르륵 해봐요. 필요 없고.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요. 쭉쭉 저처럼 빠르게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XYGR 아니고 쭉쭉 찾아본 다음에 얘 특별히 없네. 잠깐만. 혹시
신기하네. 뭐가 오든 설마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선? 아니면 그냥 아예 그거 쓰시면 안 돼요? 네. 그거 시에강 아예 시에강 저 시에강 쓰는데 시액강이 뭐야? 그거 스매시 역슬래시. 이거요. 응. 제니스는 다른 거 어디서 좀 어디서 그래서 뭐 그 야채가 있는 키마지 역슬래시 N으로 가면 이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러면요. 스페이스 찾아보면 돼. Replace new line N L R N R N이라고? 오케이. R N 됐지? 자, 저 검색으로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냐면 쭉쭉 나와보면은 How to I find and replace new line in Notepad++라고 누군가 질문이 올려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지금 제가 총 들어간 게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 들어가서 방법을 찾았어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나는 뉴라인으로 하고 싶은데 얘로는 뉴라인이 안 잡힌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밑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R하고 N을 눌러야지 노트패드++에서는 뉴 라인이 잡힌다. 요런 라인이 잡힌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그래서 그러면 N을 빼고 RN만 잡아볼게요. 그러면은 모든 라인이 잡히네요. 그냥 RN이라고 하면 줄씩 이거는 있든 없든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N만 해볼게요. 얘는 N만 하면 N만 해도 잡히긴 하는데 연타는 안 되네요. 어쨌든 얘가 뉴라인을 제대로 잡으려면 R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새로운 라인. 그러면 이렇게 R, N, R, N 이렇게 돼야 되죠. 어쨌든 우리를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 제가 해결한 방법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도 있죠. 그랬을 때 검색을 해보면 돼요. 이해됐죠? 검색을 해보면 된다는 게. 저도 노트패드++를 자주 안 써요. 정확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안 써요. 정규식 교육할 때 빼고는. 근데 어떻게 사칭권은 됐죠? 네? 같은 역슬래시 R을 안 쓰고 됐다 그러는데 아마 이해가 안 돼요.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제 거는 다 됐어요. 네, 버전이 다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실제 컴퓨터에서는 다양한 경우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사실 100% 제가 잘못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버전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검색이에요. 검색해서 찾았잖아요. 방법을. 자, 찾았죠, 다들?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찾기고 우리 바꾸기로 바꾸는 게 어떻게 바꿔야 되죠? 하나로 바꿔주면 되죠? 그러면은 이거 할 때는 처음부터 모두 바꾸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쓰는 거는 뭐 짧으니까 상관없을 수도 있어도 한 몇백 메가짜리 되는 거는 돌아가는데도 엄청 오래 걸려요. 까딱 잘못하면. 그러면은 처음에 몇 개를 바꿔보는 거예요. 하나, 둘씩.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었나요? 바꾸기만 하면? 되나요? 됐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모두 바꾸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죠? 쭈루루 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정지할 때 많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N은 지금 계획 문자였죠? 공백 문자가 있죠? 자, 뭐 공백 문자 하면은 그냥 찾기 하면은 어떻게 나오죠? 뭐 많이 나오겠죠? 공백 문자가. 이것저것. 그렇죠? 그랬을 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백 문자가 일반적으로 2개가 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띄어쓰기 2번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해 봤죠? 실제로. 그랬을 때 솔직히 말해 사람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찾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면은 근데 컴퓨터에서는 쉽죠. 슬래시하고 S를 누르면 돼요. SS 2번 반복하면 공백 문자가 2개 있을 때 다 보여주겠죠. 잠깐만. 얘는 특이한 거를 재밌네. 큰일 났다. 잠시만요. 여기서 공백 문자는 얘네 줄바꿈 문자도 공백 문자라고 인식하네요. 에디터 플러스에서는. 그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검색해 보면 된다. 자, 노트패드 플러스 자, 젠장. 여기서 한국어로 검색해 볼 걸.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거 똑같이 나왔죠? 누군가가 빈줄 제거 물어봤어. 똑같이 물어봤어. 빈줄 제거가 뭔지. 똑같이 궁금했던 거죠. 빈줄 제거가 뭐였는지. 왜 안 되지? 얘는 보통은 N 2번 누르면 되는데 얘는 왜 안 돼? 라고 된 거죠. 공백 2개, 공백 1개는 어떻게 됐죠? 얘는 아주 속편하게 얘기하네요. 공백 문자는 얘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면 그냥 스페이스 키를 누르래요. 그것도 공백이잖아요. 그쵸? 스페이스 키를 2번 누르면 공백 2개짜리죠? 안타깝게도 공백 2개짜리가 없어요. 그러면 억지로 만들게요. 공백 2개짜리죠? 네? 2개짜리. 제가 억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만들어봐요. 몇 개? 막. 이렇게. 네? 공백 하나짜리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2번을 눌렀을 때 나오는 건 2개짜리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2개짜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네요. 공백이 2개짜리가 있고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었죠, 방금? 자, 봐보세요. 제가 2개짜리, 3개짜리 있다는 게 제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백 3개 있는 경우도 있고 난 몰라요. 이럴 때 전략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몇개 이상 잡는 거? 몇 개 이상이면 잡는 거?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각하는 거는 2개짜리를 하나로 바꾸면 되죠. 여러 개짜리도 결국 2개짜리의 조합이죠. 한 개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2개짜리를 한 개로 바꾼다 라고 해서 모두 바꾸기를 해요. 또 모두 바꾸기를 해. 또 모두 바꾸기를 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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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하다 보면 매칭하는 게 없다고 나오죠. 이러면 어떤 거죠? 이러면 없어진 거죠. 방금 전에 여러 개짜리가 요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그 외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좀 똑똑한 방법을 써봐요. 아까 전에 min이 있었죠? 최소값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최대값은 안 중요하고. 최소값이 뭐였어요, 공식이? 이거죠? 그러면 공백이 min이 몇 개 이상이어야 되죠? 2개? 1개면 안 돼요? 정상적인 공백까지도 지워지죠? 그러니까 2개 하고 닫으면 되죠? 근데 여기서의 공백 문자라는 거는 우리는 그냥 띄어쓰기로 했죠? 민이라고 안 적어도 돼요. 숫자만 적으면 돼요. 이 숫자 자체가 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백하고 설마 이것도 얘는 다르게 처리하는 거 아니야? 아니구나. 네. 자, 찾아지죠? 보시면. 찾아지나요? 똑같이 여러 개짜리도? 찾아지시나요? 네. 없기 때문에. 아이, 만들어요, 억지로. 몇 개 만들어요, 억지로. 일부러 만드세요. 네. 원래의 문장에는 없거든요, 이게. 네. 바꾸려면 공백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3개짜리도, 2개짜리도, 4개짜리도, 5개짜리도 똑같이 잡히죠? 네. 그리고 얘는 여러 번 반복할 필요 없겠죠? 그냥 2개 이상의 모든 공백을 다 없애버리면 되죠?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이해되시죠?
이게 프로그램 자체 혹은 알고리즘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사실. 이런 것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이상한 짓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바꿀 내용이 없는 거죠, 그냥. 그래서 모두 바꾸기 하면 제대로 바꿔지죠. 바꿔지나요?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는 띄어쓰기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띄어쓰기가 아예 없으면은 문제 있을 소지가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다른 거 뭐 해볼까요?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데이터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앞에 공백이 있어요. 앞에 공백이 있어서 미쳐요. 근데 공백이 여러 개면 상관없는데 또 하나짜리도 많어. 아직 이런 경우가 없었던 사람, 이런 경우가 있었던 사람. 참고로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데이터에도 있었어요. 네. 본다고 받긴 봤는데.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입력하는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는 없었지만 뭔가 문장의 시작을 얘기해 주는 게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규식에? 정규표현식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 검색을 해보는 거죠. 표현식, 문장, 시작. 그거는 정규표현식 검색 나오죠, 이렇게. 중국어로 해도 돼요. 중국어로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면 얘라네요. 시작하는 게 이거래요. 아까 전에 이건 예외표 기주였죠. 근데 예외표 기라는 거는 요 대괄호 안에 있을 때 예외표 기고 그냥 쓰면은 얘가 문장의 시작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이렇게 웃음 표기하고 캐럿 한 다음에 하면 점을 제가 눌렀죠, 일단. 점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모든 캐릭터. 공백이든 뭐든 상관없고 그냥 모든 캐릭터죠. 모든 캐릭터 나오죠. 쭉 해보면은 자동으로 맨 첫 자만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은 이 캐럿이 우리는 처음을 가리킨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 점 대신에 뭘로? 점 대신에 뭘로? 점 대신에 공백을 그냥 입력해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공백만 찾아주겠죠. 그래서 얘를 계속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 해줘도 되죠. 공백이 하나든 둘이든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이해되시나요? 똑같이 자, 바꿀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야죠. 공백이니까 없애는 거니까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 모두 바꾸기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공백이 없어지겠죠. 근데 얘는 따지면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스마트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백이 1 이상이면 네, 1 이상이면 이게 공학적인 표현이에요. 공학적으로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1 이상이면이 뭐였죠? 문자가? 아니야. 1 이상이 꺽쇠? 꺽쇠로 해도 되는데요. 더 간단한 문자가 있죠. 플러스. 플러스는 출연하기만 하면 무조건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는 얘를 공백에서 플러스 누르면 하나 이상이면 무조건 잡아주죠. 그쵸? 아까 얘기했잖아요. 1 이상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0이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거고 공백이 0인 거는 공백이 없는 거는 공백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가 몇 개까지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다 잡아주고 싶을 때 물론 민으로 해도 돼요. 사실 따지면은 민 값이 1인 거죠. 네. 근데 민하고 얘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민하고 플러스의 차이점. 민은 2개 이상, 3개 이상 설치되는데 플러스는
근데 그러면은 민만 쓰면 되지. 이거 왜 플러스 왜 만들었어? 그렇잖아요. 민 쓰면 되잖아. 민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이것저것. 민은 1도 쓸 수 있고 0도 쓸 수 있고 2도 쓸 수 있고 1000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왜 플러스 왜 만들었어? 하다못해서 별표도 민 쓰면 되잖아. 그쵸? 민 쓰면 마이너스 2도 된다. 하다못해서. 뭐 그걸 쓸 일이 없겠지만 왜 그럴까요? 근데 왜 플러스를 만들었을까? 간단하게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1 이상 다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 만들었어요. 맞아요. 진짜 그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저게 이유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저게 이유예요. 워낙 그럴 일이 많아서 그래요. 0 또는 1을 선택하거나 0 또는 1은 뭐였죠? 0 또는 1을 선택하는 거. 문자가 물음표. 그렇죠? 아니면 0 이상 선택하거나 1 이상을 선택할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는 매번 민 쓰기 귀찮아. 자, 차이점이 뭐냐? 얘는 문자 하나죠. 플러스면. 민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 똑같은 거에. 이 똑같은 플러스 기호를 민으로 대체해요. 그러면은 자, 똑같은 거를 하나, 둘, 셋, 넷. 맞죠? 무려 4개를 써야 돼. 하나만 써도 되는데.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야. 조금이라도 편하고, 어차피 난 매번 너무 자주 쓰니까 좀만 편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사실 민만 하나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있잖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그 복잡한 거는 편의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루프 구문만 해도 will이 있고 break가 있고 for이 있고 continue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다 루프예요. 똑같은. 근데 왜 이런 명령어들이 많을까? 너무 자주 쓰이는 다른 방식들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해주기 귀찮거든. 그러면 차라리 새로운 언어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내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아까 전에 플러스처럼. 민으로 4줄짜리 쓸 거를 나는 다른 언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는 줄일래. 가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해가지고 if, else만 알아도 혹은 루프에서 잘 쓰이는 건 사실 for이거든요. for이라는 걸 제일 많이 써요. 공통적으로. will도 많이 쓰지만 for 많이 써요. 넌 for만 알고 있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프로그램 그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beautiful code가 안 돼요. beautiful code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 짧아야 돼요. 짧고 단순하고 그게 예쁘다고 봐요. 근데 for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죠. 근데 지저분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beautiful 코드를 위해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코드는 그냥 뭐랄까 일종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되면은 돌아가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기본기만 알아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두 바꾸기. 이거 잘못했다. 얘를 바꾼다고 쳐요. 뭐요? 우리 설명 예시에 6번의 플러스에 큰 따옴표가 2개. 그거 플러스만 넣으면은 여기서는 함수로 인식해가지고 그래요. 네. 네, 함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떠요. 오히려. 네. 함수거든요. 함수식이거든요. 그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그리고 어디 뭘 해볼까? 자, 우리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볼게요. 따옴표 안에 있는 거 있죠?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워보세요. 직접 해보세요, 한번.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운다.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운다. 따옴표 뭐 이런 것도 있죠. 하씨 가문 뭐 이렇게.
이거 자체에서는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해볼게요. 따옴표 안에 있는 모든 걸 지워주세요. 다운표는 놔두고 그 안에 것만 주는 거요? 네. 딱 여기까지만 하고 정규식은 끝낼 거고요. 그 정규식은 사실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데이터로 해봐야지 실력이 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들이 정규식이라는 게 있었다는 것만 기억을 해두고 나중에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된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첫 번째는 검색을 쓰시고 검색이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학기 끝나고 나서라도, 내년이라도. 네. 정규식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고 있으면 돼요. 네. 잠깐만. 혹시 렌즈 닦기 있어요? 네? 렌즈 닦기. 렌즈 닦기. 없어요. 안경 쓰신 분들. 렌즈 닦기 좀. 물이 여기 떨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무식한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해서 계속 해서 하면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찾고 하면 너무 일일이 좀 뭔가 다른 게 또 있죠. 있겠죠. 그럼 그거는 못 찍. 이건 못 찍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네. 아니요. 선생님, 무식한 방법이란 건 없습니다. 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simple is best라고, 진짜 이거 되게 유명한 격언이에요. 철학 쪽에도 있잖아요. 오카메 면도날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 제일 심플하게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이거 불문율이에요. 프로그래밍 쪽에서 불문율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제대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거는 그렇다 치고 네, 뒤에 것까지 지워져요. 뒤에 게 지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 지금 여기서는 한 칸이 띄워져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얘를 만약에 모두 바꾸기로 해서 다음 찾기 바꾸기 했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꾸기를 해버리면 이 얘가 고가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가볼게요. 여기서 바꾸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가 지워져 버려요. 그 지워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은 쓰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뒤에 게 지워져 버리잖아요.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공식은 쓰면 안 되고. 뭐해? 이거. 네. 이거.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이런 경우는 가문을 선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시별이 안 되니까요, 한국어. 그럼 어떻게 정해야 돼요? 화이팅!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런 거는 일단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실제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머릿속으로 하면서 짜지 말고 돌려봐요. 그 다음에 제가 복잡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나도 짜야지. 자, 방금 전에
사침치 있잖아요. 제가 짠 거 봐보세요. 따로 선택되죠? 따로 선택되죠? 일단 선택해가지고 돌려봐요. 전 따로 선택되게 만들었죠? 보지 말고. 보지 말고.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만의 규칙이 뭔지. 이 형태, 이거는 따지면 퍼즐이에요. 퍼즐. 퍼즐이에요, 일종의. 다 이거네. 하셨나요? 참고로 괄호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괄호. 괄호를 쓸 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법이 나눠지거든요. 네. 이것도 방법이죠. 근데 두 개가 있으면은 이거는 선택이 안 돼요. 지금 아예 선택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아까 전에 공백이 있었던 거 하나 있었죠? 네. 그거는 선택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그쵸? 네. 이렇게. 요 점이 아니라 요 뭐지? 문구 표시. 그거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여기서 복사해 와. 컨트롤 C로. 왜 굳이 그걸 입력하고 있어? 컨트롤 C, 이거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네. 했어요? 반만 선택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안 돼. 저는 반만 선택하면 이게 안 되네. 반만 반만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요? 반만 선택하고 다음에는 왼쪽 이 부분은 별별 이게 샤잉하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물음표는 왜 저기 있는데? 뭔 이유야 이건? 선택하는 거죠. 2개 이상이면? 아니 하나 이상이면? 없으면 안 되니까요? 아니 물음표 대쉬는 뭐야?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공식이야? 아 이거 왜 앞에 거 저거로 이거를 얘를 빼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잖아. 물음표 이런 기호는 없어요. 제가 무슨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 먹었어요. 네. 했어요? 지워야 돼요. 뭘 지워야 돼? 여기 없어줘야 돼요. 네, 맞아요. 당신이 맞았고 당신은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운하 씨의 정확한 답이고요. 따지면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호에. 물음표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정확해. 물음표가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거기서. 뭐가 안 되는 거지? 네. 물음표가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으로 조합하면은 다 돼요. 정확히 말해서 이거 외에도 대부분의 내용이 정규식 조합하면은 다 풀려요. 안 풀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텍스트 처리할 때 실제로 맞닥뜨리는 모든 환경이 99%의 환경이 이것만으로 다 처리가 돼요. 실제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정확하게 하려면 별표는 아니죠. 응? 더하기가 돼야죠. 별표는 0이잖아. 0도 포함해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를 해야지 안에 있는 모든 거를 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 기능이 있나? 잠시만요. 있나 모르겠네. 에디터마다 기능이 달라서. 되네.
응? 방금 봤어요? 네, 여기도 이 기능은 있네. 자, 제가 저희 이제 슬슬 끝내고 발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아까 변수가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상자라고 했죠? 여기서의 변수 개념은 요 가로가 하나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가로로 묶어주는 거는. 아까 전에 사침 쉽게 문제가 있는 게 하나는 기호고 다른 하나는 이런 가로를 묶어주는 게 중간 거 안 묶어줬죠. 가로로. 가로로 묶어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게 돼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된 다음에 좀 크게 할게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뭐냐? 따옴표가 나오고 핵심은 그거죠. 따옴표가 나오고 따옴표가 나오고 그 중간에 있어야죠. 아까 전에 성함을 까먹었어요. 죄송해요. 이은주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만들면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워줘요. 무한 반복하면 얘도 지워지겠죠? 문제는 얘도 무한 반복으로 지워줘요. 여기도. 그쵸? 여기 뒤에. 여기 이 따옴표나 이 따옴표가 똑같은 따옴표거든. 컴퓨터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는 지워주는 건 그렇다 쳐. 얘가 지워지잖아요. 얘가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쵸? 이건 안 되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사이에 있다는 말 자체가 뭐냐? 따옴표와 따옴표가 있고 그 중간에 다른 문자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따옴표가 있고 따옴표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문자는 어떤 것든 가능하죠. 그러니까 점, 어떤 문자든 가능한 점,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는 0보다 커야 되니까 물음표. 물음표래. 죄송해요. 물음표. 죄송해요. 물음표 아니에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돼야지 정확한 공식이 되죠. 그러면은 중간에 있는 게 뭐 백자든 천자든 상관없이 다 선택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안 해줘도 되긴 해요. 근데 가로로 해주면은 장점이 뭐냐면 얘를 변수로 인식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돼요. 샵 2라고 해놨어요. 샵 2. 샵 2의 기능은 뭐냐면 얘가 첫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 두 번째 가로에 있는 것만 남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샵 3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바꾸기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겠죠? 왼쪽만. 왜냐면 세 번째 가로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나중에 경험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디터에서 이거 가로 안에 있는 걸 변수로서 기억을 해 놓는 거예요. 기억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다양하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도 가능하죠. 자, 보시면은 나는 가로를 2개를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자, 1번이 2번 되고 2번이 1번, 3번이 1번. 3번이 2번. 맞죠?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해보면 알죠? 바꾸기. 중복되죠? 보이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를 2번을 2개, 3개 늘리면 변형을 할 수 있죠. 제가 저장해 둔 대로. 생각보다 이거를 쓸 일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 이 작업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변수예요. 변수.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가로 안에 있는 거를. 그래서 쓸 때 있을 때 거꾸로 바꿔준다는 개념이에요.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도 있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몇 번이든 반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없앨 수 있듯이 몇 번이건 반복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딱 마침 적절한 예시가 없어가지고 딱 보여드리긴 어려운데 생각보다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 물음표가 지금 가운데 있는데 네, 물음표로 해도 돼요. 아까 플러스로 하니까 안 찾아지는데. 플러스로 하면 안 쳐진다고? 그럴 리가. 네, 찾아지는데? 제 거는 전체 다 표시가 되던데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습관적으로 물음표 한 이유가 뭐냐면은 물음표가 0 또는 1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에디터에서는 물음표에 특별한 기능을 제공을 해요. 뭐냐면 최소 단위 검색.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물음표를 쓴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원래 정규식이 아니고 대부분의 에디터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뭐냐면 최소 단위 검색이 아까 전에 걱정했던 게 그거였죠. 얘하고 얘가 여기 안에 있는 요걸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하냐 라는 걸 걱정했잖아요. 근데 물음표를 쓰면은 뭐가 되냐면 최소 단위 검색이 돼요. 최소 단위 검색이라는 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짧은 거. 이해되시나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사실 따옴표 사이에 있는 게 만족하는 게 얘도 되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얘도 돼요. 이런 식으로도 돼요. 이런 식으로. 다음 줄 바꿔서. 이것도 돼요. 왜냐면 뭐든지 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그쵸?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돼요. 근데 물음표를 쓰면 최소 단위예요. 가장 짧은 거. 간단히 말해서. 그럼 가장 짧은 걸로 하면은 당연히 얘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장 짧은 거,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 그리고 줄 단위. 줄을 건너뛰지 않아요. 물음표로 하면.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물음표를 썼어요. 아, 맞아. 그래서 그걸 썼다. 죄송해요. 지금 너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서. 전체 그냥 다 찾아줘. 응? 뭐 잘못 표기했나? 찾으면은 컨트롤 A 하는 거랑 똑같이 찾아줘. 뭘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해됐죠?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연습 문제, 그 제가 준 엑셀 시트 보면 아래쪽에 연습 문제라고 있어요. 영어 돼 있어요. 거기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자 여기 있죠. 정규표현식 밑에 연습 사이트라고 있죠. 여기 가보시면은 여기서 연습할 수 있어요. 네. 영어로 돼 있고 영어 텍스트에 대해서 해당 거가 다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띄어쓰기 2개 돼 있는 거 없네요. H I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이것저것을. HI나 AI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오. 진짜. 어쨌든 HI나 AI 중에 하나 선택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별로 생각보다 쓸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룰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랑 중국어예요. 그리고 실제 이런 언어보다는 우리가 다룰 언어에선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데이터에서 뭐를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 그때 고민해 보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는 거는 데이터가 텍스트로 있다는 거는 저장해 놓으면은 살릴 수 있죠. 얼마든지. 망가져도. 고장나도. 그쵸? 아니, 따로 저장해 놓고 그거 안 건드리면 되잖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복사 되잖아. 그쵸? 원본 그대로 놔두고 복사해서 거기서 이것저것 다 해봐요. 정규식으로. 망가지면 어때? 다시 살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거 보통 안 하고 실행을 안 해본 다음에 최고의 공식을 한 번에 다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많이 돌려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컴퓨터에서는 많이 돌려봐도 그건 하나등 어려울 게 없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세요. 나중에 꼭.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돌려봐요. 안 되면 컴퓨터 검색을 해보고, 저도 검색하는 거 보셨죠? 왜 안 되지? 노트패드에서 봤더니 다른 게 딱 누가 정보를 올려놨죠? 무조건 올려져 있어요. 99%.
못 찾는 건 여러분들의 실력 부족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근데 가끔 가다가 되게 독특하게 내 정규식에서만 써야 되는 게 있고, 정규식이 지금 저는 되게 간단한 것만 보여드렸잖아요. 정규식 제가 박사 논문 쓰는 거에서의 뭐 데이터 처리에서 필요한 정규식 길이가 어마어마했어요. 정규식 길이가 막 100자? 다양한 예외 변수들을 다 처리하려니까 거의 100자가 돼요. 길이가. 혹은 정규식을 한 번 써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줄바꿈이 2개 돼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거 나중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한 템포 한 템포 하나하나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테크닉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거는 뭐다? 여러분들은 이제 정규식의 개념 자체는 이해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걸 잘하고 말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정규식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처리할 때 절대 손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손쉽게 하는 방법을 검색할 거예요, 이제. 왜 예전 방식으로는 절대 못해요. 짜증나는 걸 알기 때문에.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발표 10분 내외로 간단하게만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닥달할 건지. 2주밖에 안 남았어. 자, 준비해 주세요, 프레젠테이션.